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훅뉴스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훅뉴스 역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태? 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의 한 대목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죠.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이 또한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 성차별 근절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걸 왜곡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각하게.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곡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를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역고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멈추라. 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2차 피해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년 전에 이미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낸 이들, 예. 그들의 이후를 취재해 보니까 그 상처가 거기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에 외로이 미투를 했던 사람들. 네, 한 발 앞서서. 그들은 그 미투 선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대안 같은 게 떠오르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훅뉴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투를 한 발 앞서서 선언했던 그분들의 이후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오늘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들을 많이 취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사례부터 보실까요? 계약직 신분이던 지난 2015년 전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후 더 이상 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 저희랑 인터뷰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후가 어떤지는 잘 몰랐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러죠.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폭력을 행사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 주변에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붙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권력자하고 카르텔이 그 피해자를 개인화 시켜가지고 조직에서 내쫓아요. 100%예요, 2차 가해가. 다 쫓겨났어요. 지금 안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다? 네. 미투를 하면 일단 직장 내에서 미투하면 다 쫓겨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또는 업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극계에서 미투를 하면 그 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든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피해자들은 대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인 사이의 성폭력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요.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3년 전에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최근 법원에서 어렵사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분이 계시거든요. 그 피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처음에 딱 선생님이 지실 거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판사님들이 많고 내가 그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판사님 앞에서 내가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또다시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어쨌든 정신적으로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유 없이 복통을 앓다가 뭐 일주일 끝내는 병원에 입원하고 이분은 승소를 해내긴 했어요. 네. 대법원까지. 어렵게요. 승소를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뭐 쉽게 말하자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더 큰 문제는요. 미투 이후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하네요. 상처? 믿었던 이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던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후에 손을 거두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족들도요? 지난 2016년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상대로 과거에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한 여성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직 계약직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믿었던 조직, 이랬던 조직, 내가 믿었던 나의 동료들, 나의 선후배들 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그런 느끼는 이제 감정들 일종의 약간 배신감 비슷한 그래서 우리 조직에 그럼 나는 뭐였지? 선배들한테 내 존재는 뭐였지? 어떤 의미였지?라고 하는 그 갈등, 서운함 이런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거 뭐라 그래, 파탄 났다고 해야 되나? 가족이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 가해자 측에서 역고소를 하는 바람에 더 그런 시선들로 바라보셨죠, 부모님께서. 너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사실 용기 내서 미투를 할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지인들만큼은 내 비빌 언덕이 돼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걸 텐데, 그분들이 돌아설 때 절망감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한 869건, 그 사례 가운데서 168건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요. 피해자가 말한 2차 피해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주변인과 가족들의 무책임한 말들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식의? 뭐 네가 참아라, 없던 일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보태줄게가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없던 일로 하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홀로 남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 이미지를 꼭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피해자임을 드러냈지 이후 갖가지 논란은 이어지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자기가 웃지도 떠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웃으면 것이죠. 아니 쟤는 저런 일을 당했다면서 웃네? 그럼 그거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3년 전 조직 내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던 김원경 씨, 그리고 2년 전에 대학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한 뒤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피해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쟤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피해자의 모습을 정해놓고 있어요. 울고 다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뭔가 자기네가 정한 생각이 있나 봐요. 멀쩡하게 밥도 먹고 일도 잘하고 태연하게 걸어다니네 라는 인식?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제가 검열해요, 스스로. 내가 사람 만나서 웃을지, 얼마나 많이 웃을지, 뭐 사람을 만날지 말지, 뭐 이런 거 다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맞은 사람이면 때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았다고 이제 그다음부터 웃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가게 되면 뭐 2년, 3년씩 걸리는데, 네. 그럼 웃지도 못하고, 뭐 재미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된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네요. 예. 아니, 가해자가 고개를 숙여야지 피해자가 왜 웃지를 못합니까? 네. 실제 성폭력 피해 폭로자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저 이게 감정 표현을 숨겨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예. 이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해서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에 현재는 피해자 상담 또 지원에 나선 한 활동가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예.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을 다채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많은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죠. 진짜 피해자라면 저럴 수 없어. 평생 고통에 사로잡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직장에 어떻게 나가? 뭐 이런 어떤 외부의 통념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감정 표현이라든가 일상생활의 영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어렵죠. 일상생활을 하기가. 그렇겠네요. 네. 지난해에요. 앞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냈던 성공회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예.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피해자는 유서에서 캠퍼스를 걸으면 목소리가 계속 울린다. 모두가 널 싫어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모두가 너를 싫어해야 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뭐 환청이 들렸다. 네. 그렇게 유서에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미투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씻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다? 하기 전보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피해라는 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역고소당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미투의 3차 피해 또는 미투의 트라우마로 불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고통을 겪었던 선험자들은 최근에 미투 열풍을 보면서 이런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서 언급된 한 미투 폭로자의 말입니다. 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폭로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모든 걸 피해자가 피해를 보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난 소송 안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뒤늦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관련 범죄 공소시효 연장, 또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또 엮고서 이체 피해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예. 미투 이후 트라우마의 심각성부터 깊이 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주변과 사회 인식 전환이 가장 절실하죠. 이거는 피해자가 노력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대 연구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리고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건 옛날에는 자기를 등장시키지 않고 가해사실 고발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는 있어요.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들이 실제로 판결에도 너무 많이 작동을 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얼굴 드러내지 않은 미투는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스란히 트라우마를 받아 안아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네요. 전보다 더 심각하게. 네. 예.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사건 자체를 관음증 같은 태도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 이 시선도 깰 필요가 있다는 관음증. 말입니다. 우리의 관음증은 없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재현 한국여성의전화국장의 지적으로 들어보시고요. 예. 성폭력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 여성의 어떤 성적인 배경이나 성 경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폭력이네 아니네 따지고 드는. 그러니까 여러 제도가 마련이 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바탕이 돼야 되는 건 우리 사회 인식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 역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일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또 각 교육기관이나 사업장마다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요새 뭐 미투 이후 위드유 당신과 함께하겠다 이런 운동도 번지던데 그 운동의 출발점은 이 지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훅뉴스 미투 선험자들, 말하자면 미투 선배들이 말하는 2차 피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각하게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곡시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를 선언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역고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멈추라. 네.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2차 피해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년 전에 이미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낸 이들, 그들의 이후를 취재해 보니까 그 상처가 거기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에 외로이 미투를 했던 사람들. 네, 한 발 앞서서. 그들은 그 미투 선언 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대안 같은 게 떠오르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훅뉴스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투를 한 발 앞서서 선언했던 그분들의 이후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오늘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들을 많이 취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사례부터 보실까요? 계약직 신분이던 지난 2015년 전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후 더 이상 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분 저희랑 인터뷰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후가 어떤지는 잘 몰랐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러죠.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폭력을 행사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 주변에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붙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권력자하고 카르텔이 그 피해자를 개인화 시켜가지고 조직에서 내쫓아요. 100%예요, 2차 가해가. 다 쫓겨났어요. 지금 안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다?
네. 그러니까 미투를 하면 일단 직장 내에서 미투하면 다 쫓겨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또는 업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극계에서 미투를 하면 그 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학계에서도 식으로. 마찬가지겠죠. 학계에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피해자들은 대개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인 사이의 성폭력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요.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3년 전에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최근 법원에서 어렵사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피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처음에 딱 선생님이 지실 거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판사님들이 많고 내가 그 피해를 당했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훅뉴스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훅뉴스 역시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태? 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의 한 대목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죠.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이 또한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기획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 성차별 근절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걸 왜곡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가 판사님 앞에서 내가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또다시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어쨌든 정신적으로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유 없이 복통을 앓다가 뭐 일주일 끝내는 병원에 입원하고 이분은 승소를 해내긴 했어요. 네. 대법원까지. 어렵게요. 승소를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뭐 쉽게 말하자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더 큰 문제는요. 미투 이후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하네요. 상처? 네. 믿었던 이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던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후에 손을 거두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족들도요? 예, 지난 2016년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상대로 과거에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한 여성 그리고 현대카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직 계약직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내가 믿었던 조직,